권하시죠. 네. 네, 한번 한 보시면 한 번은 볼만해요. 네. 아, 이게 실력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아, 이게 이렇게 해설이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사기 쳤었을까 정말? 작품의 감독님이 전작품도 상당히 잘하셔가지고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단가 뭐 그런 작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것도 봤어요. 이거 상 받은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요? 코미디 네네. 사극을 잘 만드시는 분이다. 그랬는데 좀 때를 잘못 맞은 게 아닌가. 개봉 시기를 놓친 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게 18년에 만들었는데 19년에 개봉을 했는데 그 타이밍 때문에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 당시 경쟁력이 별로 딱히 없었다는. 방학에 개봉했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경쟁력이 그렇군요. 없어요. 이건 보니까 140억으로 돼 있는데 네. 이게 30억에 100만이 들어야 되니까 100만이 못 들었죠. 네. 140억을 썼는데 그러면 투자자는 눈물 나는 거지. 그러네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배우들을 썼고 스토리도 되게 재밌었는데 전 참 안타까운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교재로는 참 좋다. 실제로 교재를 쓰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저는 이제 그 한국사 파트는 아니고 제가 이제 네. 인문학 파트 과목을 네.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요즘에 막 정말 뭐가 되고 있는지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 뭐 이런 페이크 뉴스. 부분들. 네. 그러니까 왜 가짜 뉴스가 뭐 어떤 특정 시기에 뭐 이렇게 많이 퍼지냐, 왜 사람들은 가짜 뉴스를 믿게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열광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근본적인 도대체 어떤 세상 때 가짜 뉴스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있어 왔고. 근데 왜 어떤 특정 시점에 가짜 뉴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긴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믿느냐, 뭐 이런 걸 어떤 인문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뭐 카더라 인문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완전히 딱 맞네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거 보고 역사적인 어떤 실질적인 실력에 기록된 것들이랑 네. 여기 이제 포장이 된 거긴 하지만 이거의 어떤 연관관계라는 거, 사람들이 이걸 왜 이렇게 믿게 되느냐, 혹은 이건 조작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이제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 안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뭐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매우 힘들다. 이게 아주 영화 스토리의 기초입니다. 그냥 그렇죠. 한 센텐스에 진짜로 누가 그러면 아까 그 조진웅 캐릭터 그 사람이 뭐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매우 힘들다. 근데 사실은 고 라인에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 조금 다른 캐릭터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끌려 들어가는 캐릭터가 또 있어요. 근데 그러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나 그러면 조금 스무스합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내가 그쵸. 봤을 때. 왜냐하면 주인공은 많은 탄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굉장히 이렇게 우러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이 정도는 뭐 좀 가볍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장르 자체가 코미디니까 네. 그럴 수는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너무 됐다는 그렇죠. 거죠. 너무 쉬워. 네. 너무 쉽게 풀죠. 어. 그 점에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 이런데 좀 웃겨요. 이번에 잘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하고 비교를 하면 그때는 차태현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여기는 차태현이 없잖아. 없어요. 그렇다고 조진웅 배우를 제가 절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되게 좋아하는 배우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역할, 그 안에서 배우의 역할로서 조금 더 젊고 조금 더 이렇게 흡인력 있는. 그렇죠. 그쵸? 그리고 조금 더 대중성, 이게 12세 관람가예요. 그러면 이 10대가 좋아하는 배우가 들어가야 되는데 10대가 좋아하는 배우가 없어요. 없죠. 이게 12세 관람가면 우르르 그 애들이 때로 가서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캐스팅 미스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분이 의형제도 하셨거든요. 이거는 드라마 각색 쪽에 들어가기는 한데 여기는 투톱으로 이제 송강호 씨하고 잘생긴 배우 또 나오잖아요. 강동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캐스팅하고 비하면은 조금 약하다. 또 한 가지 태조가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아까 왕권 강한 왕이라는 이미지에서 여기서는 한 명한테 이렇게 깔리잖아요. 그렇죠. 뭐 실제로 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렇게 세워준 신하니까 함부로 못하긴 했겠지만 그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광대들이라고 하는 여기 어떤 가짜 뉴스를 어떤 식으로 생산을 하느냐, 네.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하느냐, 여기에 조금 포커스가 맞추니까 대놓고 왕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조는 약간의 조연급이 되는 거고 어, 세조를 떠받쳐주는 그렇죠. 방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세조는 이 영화상에서는 조연이 될 수밖에 없고 이 광대가 주인공이 되는 건 맞는데 실은 왜 하게 됐냐면 결국 한 명의 등에 떠밀려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구조다 그러니까 보니까 한 명이가 굉장히 떠올랐고 그렇죠. 이야기가 참 재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기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가 없어. 그건 어쩔 수가 네. 없는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실록에 있는 내용들 이런 신기한 내용들이 포커스를 더 주다 보니까 그리고 뭐 불가피하게 예, 되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많아. 예, 사례가 지금 너무 많아. 이렇게 신기한 사건들 쭉 뽑아봐도 뭐 거의 6-7개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찍느라고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었을 그렇죠. 거거든요. 네, 정말 돈이 많이 엑스트라부터 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시작해갖고 진짜 이펙트까지 네. 특수 효과까지 해가지고 진짜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또 뭐 하나 이렇게 빵 쳐주는 게 있어야 네, 그게 되는데 좀 이렇게 나열식으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부처님 그 나오면서 와우 그 세조가 뒤로 넘어가고 껍벅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서도 큰 부처님이 이미, 나와요. 이미 있죠. 그러니까 네. 이게 뒤에 거가 떨어지는 거죠. 네. 이 안에서 그 양인 천민들이 그 양반을 벌하는 어떤 쾌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미 계속 그런 뜻을 그렇죠. 계속 해왔거든요. 아 그냥 그대로 가나 보다. 아니, 그냥 이렇게 루틴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아 당연히 저걸로 해결되나 보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좀 많아. 이 끝은 이렇게 끝나겠구나. 콘텐츠에서 재미라는 것은 뭔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끝날지 모를 경우에 상당히 그렇죠. 더 호기심을 네. 발동을 하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네. 좀 그렇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현대하고 이렇게 맞춰보면 되게 잘 맞아요. 그게 재밌었어요, 전 진짜로.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극 이런 거를 어쨌든 전공 때문에 어떤 거는 찾아보기도 하긴 하지만 근데 이 사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실제 일이냐 그러니까 팩트냐 네. 이걸로 이제 역사 공부를 하는 것들이 많아서 문제가 많다.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아 이 장면 현대 이 장면이야 이거 이 장면이야 이렇게 매칭되는 게 많으니까 아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재밌게 봤고 아 이게 이렇게 풀 수도 있겠구나 이게 정말 제목만 바꾸면 현대 이렇게 어떻게 했대더라 이렇게 바로 매칭을 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재밌게 봤습니다. 예전에 임 박사님도 잠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광대나 이런 뭐랄까 그 놀이패 문화가 오히려 조선 전기에 활발했었다고. 훨씬 활발했죠. 그거는 진짜 팩트인 거예요. 네, 어떻게 그건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무대 장치 이런 것들 나오는데 실제로 조선 시대 때도 조선 전기 후기는 거의 그게 안 되고요. 조선 전기 보면은 전국 각지의 광대급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엄청난 뭐 하다못해 중국에 사신이 왔다면은 그 사신을 대접하기 위해서 놀아주는 엄청난 놀이판을 벌이는데 무대 장치 다 하고 해요. 실제로 아. 무대 장치 다 하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설 무대 이렇게 꾸미는 것처럼 그 장치를 다 하고 인형극이나 이런 걸 다 하는 장면들이 다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이 광대라는 게 실제로 그렇게 잘 그 당시에 뭐랄까 그 콘텐츠로서 네. 트렌드로서 했는데 그 자체를 마치 영화기 때문에 세팅한 것처럼 만든 것도 뭐 그렇게 그런 건 보이게 된 그렇죠. 것도 예,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 생각보다 조선시대 조선 전기 같은 경우에는 국가 단위의 잔치들이 꽤 있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뭐 하다못해 뭐 여러 유교에도 여러 경전이 많은데 악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있었거든요. 근데 조선 후기 되면서 오히려 음악이라든지 잔치 놀고 하는 요즘 말에 왜 지역별로 축제 이런 거 많잖아요. 조선 시대에는 축제가 없거든요. 아, 그게 조선 아까워. 후기 되면서 상황들이에요, 그게.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 자체가 뭐 사치 금지하고 절약해야 되고 하다못해 술 만드는 것 자체도 영조 임금님, 그런 영조대왕께서 그렇게 하신 예, 거 예. 아니에요 혹시? 뭐 그때 조선 후기 전반적으로 좀 그런데 국가 단위의 어떤 잔치를 벌이고 하는 게 그게 어떤 하나의 예제로서도 굉장히 많이 화려하게 했었는데 이게 점점점 조선 후기 되면 될수록 백성들 전체가 같이 놀 수 있는 놀거리들이 거의 사라져요. 놀거리들, 볼거리들이 왜 사라져요. 그랬을까? 이게 우리는 사치 금지, 절약.
이게 놀고 굉장히 그렇죠. 놀고 춤추는 거 좋아하는 동이족인데. 원래 그렇긴 한데요. 이제 조선 전기는 그게 어떤 형식으로 국가 단위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게 뭐 하다못해 제사도 말 단위 이런 거 하다못해 말 단위 잔치 이런 것도 꽤 있었거든요. 하다못해 뭐 양로연 이러면 그 말 노인들 다 불러서 잔치 불러주고 이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냐? 정말 도대체 뭐 하고 살았냐? 그냥 투전판에 화투만 하고 살았냐? 이건 아니거든요. 아, 근데 그런 놀이들이 정말 조선 전기보다 후계되면서 많이 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요즘에 얘기하는 그런 연예인층들이 활동들이 네.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시골에 장터에 장날에 오일장 이렇게 조선 후기 장마당에서 하는 이런 놀이들이 그나마 18세기 되면서 서민 문화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서 조금씩 유지가 되고 이런 정도지. 근데 그런 뭐 장돌뱅이는 아니죠. 어쨌든 그런 장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연예인단들이 네네. 그 마을에 뭐 하다못해 사또라든지 그 마을 유지의 생일날이라던가 이렇게 되면은 가서 놀아주고 이런 것들 정도만 있게 되는 거지. 국가 단위로 크게 뭐 어떤 잔치가 벌어지고 이런 네. 상들이 많이 사라졌죠. 참 그런 게 좀 더 이렇게 잘 유지가 됐더라면. 네, 그러면 뭐 일본처럼 말마다 그렇죠. 무슨 예. 맛집이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그게 굉장히 됐을 거라고 점점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런 부분들이 제가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필요해서 막 찾아보고 공부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조선 전기에는 그래도 체계적으로 꽤 많이 어떤 공연들이 있었더라고요. 아마도 지금 박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왕조마다 정권마다 뭔가 이렇게 단합시켜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전기에는 더 활발하지 않았을까 그런 그런 것도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가 섰으니까 예. 고려가 아니고 그러니까 조선이잖아요. 백성들을 놀아 하고 같이 그렇죠. 놀아주는 뭐 이런 그게 거. 충분히 필요하고 어쨌든 농사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농번기 때 굉장히 힘들게 일하면 하다 보니 농요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단합하고 노동가도 있어야 되고 노동교도 있어야 되고 이럴 텐데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게 조선 전기부터 쭉 이어져서 뭐 지금 우리 하다못해 사당패 놀이 이거 조선 전기부터 있다고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어떤 조선 전기 있었던 그 형식 그대로 후기까지 이어지지는 못했고 그나마 지금 우리가 하는 뭐 이렇게 농악놀이 이런 것들은 거의 조선 후반기 끝에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 좀 많아서 태조 때 유난히 이런 일이 많았을까 논리적인 추측과 상황으로 봤을 때 당시에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뭐 이런 놀이패들이 아주 활발하게 그걸 충분히 어떻게 보면 활용할 세조 수도 때에 있었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무서운 SNS. 근데 사진이 없는 시대니까 그때는 그림은 있었겠다. 그림을 그죠? 그릴 수 예, 있죠. 그림을 그려서 한글이 한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아는 사람이 있어도 그걸 다 기록으로 남기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실제로는. 네, 네. 뭐 하다못해 지금처럼 뭐 종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기록들 혹은 이런 그 연예인들이 활동했던 거 아니면 이렇게 하다못해 뭔가 그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공연이 됐던 이런 것들이 기록했다든 이러면 좋은데 그냥 그 장면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기껏 해봤자 어느 그 지역의 권력자가 잔치 때 어느 이렇게 놀이패를 불렀다 잘 놀았다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도 기록에 남을 정도면 그렇죠. 기록에 남을 정도면 활발히 놀았다는 얘기. 활발히 놀았고 그래서 어떻게 놀았냐 이거는 정확하진 네. 않지만 뭐 유추를 해보면 지난번에 임 박사님하고 글라디에이터 했을 네. 때도 그 황제가 그 아버지를 죽이고 황제가 되고 아, 나서 그 글라디에이터 쇼죠. 네, 그렇죠. 쇼죠. 콜로세움에서 몇 날 며칠을 그쵸. 했다. 네. 돈을 퍼부어가지고 그러면 세조도 그 비슷한 걸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클로세움 모여놓고 이런 상황은 물론 그건 조선은 아니고 아니었지만 돌아다니셨네요 대신. 그 사람은 굉장히 세조 때는 그게 많아서 실제로 상도 되게 많이 줘요. 사냥 갔다 아니면 사냥하는 걸 구경했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 뭐 사냥을 잘했던 사람 누구 상도 주고 상 내리고 이런 기록도 상당히 많아서 어떻게 보면 지금 불교적으로 좀 편향되어 있는 이런 기록들도 상당히 많고 그거와 함께 어떤 사면 대사령 그래가지고 누구 이렇게 뭐 감옥에 갇힌 사람 많이 풀어주기도 하고 나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야. 또 그다음에 뭐 무슨 대회 같은 거 사냥 대회 같은 거 많이 열어서 또 상도 네. 많이 주고
그럼 그냥 상만 주는 게 아니고 먹을 것 같이 상을 내려주는 방식이니까 한 상 차려서 같이 먹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니까 막 그런 방식이 굉장히 활발한 이렇게 게 아닌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확증을 아 그냥 추즘. 그러니까 굉장히 와닿는데요. 이랬을 그래, 것 같다는 느낌이 충분히 가능성이 많은 진짜, 개연성 있는 예, 그런 개연성 장면이 아닐까 이렇게 있는 생각합니다. 영화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물론 예, 특수 진짜. 효과 저 정도까지는 물론 아니었겠지만 저런 건 아니고 다만 그 풍문이나 풍월도 굉장히 이만큼의 효과는 있었겠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진짜. 그래서 정말 정부에서는 그걸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거든요. 아 뻥치는 것을? 네. 그런데 그래서 뭐 실록에 적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왕을 좋게 하는 왕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미지 보니까 메이킹. 예, 그런 거고 네. 뭐 하다못해 반정부적인 요인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거는 그야말로 이건 반역죄 바로 처벌이 되는 친정부적인 거, 치명적인 거 굉장히 예, 그런 식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불교적인 기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격려, 포장을 장려 해가지고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좀 들어가 있어서 이거 국가발 가짜뉴스 아닙니까? 아이, 그렇게 되면 좀 임금님발 아, 가짜뉴스. 그 정도까지는 좀 그럴 거고. 아니 뭐 어쨌든 전통시대 때 왕의 어떤 거를 좀 많이 이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쨌든 상도 많이 주고 아니, 뭐 돈일도 많이 좋은 했어요. 일이니까. 예, 많이 좋은, 했어요.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에요. 네, 그렇긴 예. 하지만 이게 약간 어쨌든 대놓고 이게 신기한 기적이다 이렇게는 안 되니까 네. 어떤 불교적인 상황, 어떤 보살 뭐 혹은 어떤 산 봉우리 뭐 산 얘기, 절 얘기 이게 막 나오거든요. 진짜 그 불교에서 부처님은 굉장히 자비라는 그렇죠, 자비죠. 단어로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다 포용한다 예, 이런 개념이 그러면은 들어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분이 그 즉위에 있었던 자기의 그런 모습, 그 단종 때문에 네. 그거를 그 부처의 자비, 뭐 나 해서 자비로운 포용을- 임금이야 네. 이러면서 인정받을 뭐 수 있었던 아쇼카 왕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도의 그런 왕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켰거든요. 근데 결국 아쇼카 왕 때 쫙 다 퍼지잖아요, 불교가. 뭐 그런 것처럼. 그러네요. 진짜. 굉장히 뭐 카니시카, 아쇼카 우리가 알 수 있는 인도 왕들이 다 어마어마하게 죽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불교를 어마어마하게 널리 알린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 알렉산드로스도 그렇고 뭐 우리가 아는 왕들은 네. 진짜 뭔가 그래서 한 어떤 일을 하신 반대 분이죠. 극부로 이렇게 한 내용들이 아마 실록에 이런 어떤 신기한 기이한 일로 기록이 된 게 아닌가. 참 그 안타까운 작품. 아니 근데 절대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현대의 특수 효과를 많이 차용을 했어요. 네, 엄청. 그것은.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초기 영화 단계, 초기 영화 제작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 특수 효과 네. 촬영하는 네네. 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진짜 설거. 말을 안 타는데 배경이 막 지나가면서 뭐 네. 달리는 것 같은 네. 느낌 있잖아요. 뭐 그런 식의 근데 네. 진짜 초기 영화의 제작 기법을 많이 도입을 했다. 그러니까 저 이거 보면 한 장면 떠올랐는데 솔거, 네, 소나무. 소나무. 예, 맞아요. 그거 장면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실제로 영화를 매트 페인팅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리얼리스틱하게 그려갖고 그게 사진보다 더 잘 나오는 네,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네, 네. 진짜 사진 찍은 거보다 그리고 사진이 그렇게 크게 그릴 수도 없고 그리고 사진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쵸. 일단 네. 사진 찍어 놓으면 그거를 짜집기를 막 해갖고 정말 잘 그리는 사람이 예전에는 진짜 그려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파가지고 요만큼은 진짜 영화가 들어가고. 예, 그게 네. 제일 유명한 장면이 뭐냐면 인디아나 존스라는 네네네. 영화 1편인가 그 성괴 얘기가 있어요. 네. 성괴 그 장면에서 쫙 인디아나 존스가 그 사람들이 성괴를 갖다 놓고 카메라 뒤로 쫙 빠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박스들이 있는 그 저장고가 나오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그때 CG가 없을 때 제대로 안 될 때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림입니다. 그림이고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네. 거기에 그 유명한 그 노을 지는 장면에 네, 스칼렛 네, 오하라가 네. 그 뒤에 배경 같은 거 그림입니다. 엄청나게 그림이 많이 쓰였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작품에서 그런 장면들이 네. 꽤 있죠. 정말 막 그려가지고 사실처럼 그리는 네, 네. 화가가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음. 데서 이제 속이려면 당시에 이렇게 사기를 치려면 그렇다. 뭐 사기는 아니고 이 사람들 먹고 사는 방법이긴 네, 한데
임 박사님 아마 계셨으면 그 고스트함이라는 거 2차 세계대전 때 이것도 진짜 그 마치 군대가 거기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네. 카짜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종이 같은 박스 같은 걸로 저도 그런 전설은 우리나라도 꽤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해서 서로 속이고 네. 비행기에서 봤을 때 저기 진짜 군대가 있나 네, 봐. 네, 네. 뭐 이런 것도 2차 세계 대전 때 얘기니까요. 네. 이 영화의 발전이라는 게 우리를 이렇게 많이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가짜 뉴스 뭐 매일 뉴스 매체에 지금 계속 등장을 하고 그렇죠. 있는 그런 단어고 그런 주제인데 이거를 정말 기발하게 조선 거를 갖다가 이렇게 딱 만들어서 뭐 직접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유추할 만한 근데 장면들이 보면서- 많기 때문에 보면서 그런 이럴 수도 생각을- 있겠구나 뭐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볼 충분히 가치 있는 영화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대입하면서 보면 진짜 몰입이 돼요. 대입하게 되시는 분은 몰입을 많이 하시게 될 거고 반면에 이게 그 편편이 그 많은 그 사례들? 기이한 사례들이 네, 있기 네. 때문에 거기서 한 번씩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흐름을 깨면서 가는 네, 경우가 네. 있어서 그렇게 보면은 중간중간에 정말 저렇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충분히 예. 저럴 수도 있겠다. 예. 좀만 그 당시에 정말 요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관심이라던가 내지는 그쪽 편을 한번 좀 생각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렇지 당시에 뭔가 있었겠죠. 그래서 적어도 가능했겠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코미디적인 부분으로 네. 상당히 저는 만족했어요. 재밌었어요. 저는 이래서 일부러 사극도 아예 완전 퓨전 이런 것들을 제가 보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이거 고민하지 않고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냥 이럴 수 있구나 그 현대물을 거기다 갖다 과거에 박아놓고 제가 철인왕후를 볼게요. 철인왕후를 보고 그 장면이 많아서 한번 거기도 이제 이렇게 가짜뉴스 내지는 어떤 그 여론을 조작하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현대에서 간 사람이기 때문에 네. 현대 간 이제 혼이 바뀌었다 이렇게 그 설정이 돼 있어서 거기서 이런 방법 이게 정석이지 이러면서 막 해요. 아니 대놓고 자기가 막 현대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하는데 그 장면 보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 저렇게 될 수 있지 분명히 뭐 이렇게 그러니까, 타임머신 타고 가면 네, 뭐 이런 게 그, 있으니까. 고정과 그 현대 그 테크니컬한 그 부분이 맞으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네. 부분을 그러니까 그런 퓨전을 제가 좋아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저도 좋아합니다. 그 판타지적인 거 네. 그런 거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추천한다. 보기를 추천한다. 네. 한 그러니까- 번쯤은 볼만하다. 네, 한 번쯤 볼만하다. 네. 그러니까 재미로 보세요. 네. 재미로. 작품성 말고 네. 재미로 보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소재 끌어낸 거 저는 참 대단하게 정말,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그 부분은 정말 칭찬. 네, 네. 그래서 감독님이 본의였는지 본의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그 광대가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거는 네. 팩트다라는 거를 집어뜨리고 나머지 그 기이한 그런 현상들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모르겠다. 그다음에 세조라고 하는 실록에 그 있다. 특수한 시기, 그러니까 세조 왕의 찬탈부터 시작해서 뭐 왕권 강화 여러분들이 많은 단어들을 이미 세조 때 예육들을 알게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권력과 연예인이 네. 그때부터 벌써 이렇게 그래서 그게 가능한 밀접했는가. 그런 어떤 그 특수한 상황들 이런 게 있어. 이 내용이 실은 예를 들어서 누구라고 해볼까요? 태조 이성계다. 네네. 그럼 그건 건국 설화처럼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는 안 들어가겠죠. 어떻게 보면 건국설화보다 더 하시잖아요 지금. 물론 실은 그래요. 다시 한번 제2의 조선을 창건한다는 의미로 해서 세조 할아버지 조자 쓰는 거는 거의 이렇게 새로운 그렇죠. 이거를 창업한 그런 사람들이 보통 조자를 쓰죠. 태조, 세조 이런 방식으로 쓰는데 아까 그 제가 이름도 정도로, 막 헷갈릴 정도로 그 태조, 정도의 세조. 역할을 예.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호를 이제 묘호주 말하자면 그걸 세조란 이름이 붙게 됐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 끝낼 것 같이 하면서 계속 하는데 한 명애가 붙여줬을까요? 세조라는 그렇지는 않고요. 존칭을?
저기 광명. 한명이 그 뒤에 네. 태종태세 문단세 그 예종이죠. 예종 때 시호를 올리는 거거든요. 네, 세조 예종 이제 때 시호를 올렸으면? 그때 올려서 여러 이름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업적에 걸맞게 하는데 어쨌든 조자를 붙였다는 거는 그 정도의 그러니까요. 업적이나 행적을 기린다는 거죠. 그 정도로 역사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를 다시 봤을 때는 굉장히 속으로 힘들었구나. 단종을 엄청 그렇게 힘들었겠죠. 하시고 퇴해갖고 네. 실은 빼먹었구나. 영월 가서 지금 단종도 죽게 되고 지금 그렇잖아요, 결국은. 네, 그리고 뭐 그 문둥병이라고 그래요. 예. 뭐라고 해야지? 정말 문둥병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피부병들이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세종도 온천 많이 가시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왕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행궁이라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치유를 할 수 있는 곳들을 이제 다녀요. 후기대도 가고 하는데 생각보다 지금 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피부병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아요. 병원 집안 내력인데. 예, 어쨌든 저희가 끝날 듯 안 끝날 듯 했는데 진짜 끝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뭐 할까요? 생각 좀 해보고요. 즉답을 피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임 박사님, 임 박사님을 모시고 네. 진행하도록 언제부터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이 무서운 아줌마가 돼가지고 너 나와 이러고 나가는 아니 그런 거 부서가 아니. 돼버렸어요. 그건 아니죠. 그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한번 매칭을 하셔서 봐도 그럴만 하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솔직히 아까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한 번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